교육열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교육열은 어떻습니까? 새삼스럽게 중국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그 전통적 가치관 속에 교육이 우선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고 네. 사회적으로 지위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에 정열을 쏟는 것은 공통된 현상입니다. 네. 중국, 한국, 일본, 또 뭐 베트남까지 포함하면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동안은 중국이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평등을 강조하면서 이 수재 교육, 엘리트 교육 또는 경쟁 이런 개념들을 배제해 왔기 때문에 네. 겉으로 잘 안 드러났을 뿐이지 중국은 교육에 치중해 왔고 지금도 매우 적극적으로 교육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또 그 우수한 학생들이 또 경쟁을 해서 중앙으로 진출을 하고 또 대학은 대학들끼리 경쟁을 하고 거기서 우수한 대학을 뽑아서 집중 지원하고 네. 이런 이른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확보 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게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게 뭐 경쟁이 지금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국가 차원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경쟁의 최종적인 승부가 교육에서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지식을 주입하는 데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창의력을 길러주는 이런 교육이 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방금 이제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에서 교육을 얘기한다면 다른 문화,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예. 과거에 우리가 폐쇄된 사회에서 살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지구촌의 구석구석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도움이 되면서 배려하면서 수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양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다. 예. 한 가지 답답한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같은 교육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는 앞으로의 오는 지금 어린이들이 자라서 살아가는 시기 같으면은 무슨 대학의 졸업장이나 뭐 이런 명문이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함양해냈느냐 그리고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네.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산업화 시대의 모든 것을 규격으로 이렇게 재고 잣대로 재서 비교를 하고 이러던 시절에는 뭐 비교할 게 뭐 학교 졸업장하고 성적하고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 했지만은 이제 말하자면 문명이 바뀌고 있거든요. 문명의 무대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훨씬 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갖춘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인식이 이제 폭넓게 자리를 잡을 때쯤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뭐 공교육 살리기, 사교육의 병폐 또는 뭐 너무 학생들을 입시 위주로 내모는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중 문제로 돌아와서 질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중국은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히 강한 민족이죠. 이것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상당히 일면은 민족주의적으로까지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국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어떤 그 새로운 시각도 있어야 될 것도 같고요. 중국 문화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문화적 전통을 가졌고 또 그 내용도 대단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문화가 뭐 민족하고 결합되어 있는 건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중국 문화는 이제 막 그 고전적 가치부터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고전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과거에 이제 혁명 시절에는 공자 사상이 이게 낡은 사상이라 해서 전부 이렇게 배척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중국어 가르치는 말하자면 기관들이 공자 학원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공자 영화도 만들고 공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큰 틀의 문화에서 보면 중국이 자기 사상, 자기 문화에 대한 그 자존심의 회복이라고 보여지고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이 또는 각 문화권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자기 문화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사님 문화 교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이지요. 아직도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문화적인 교류가 또한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로 인한 또 문화적인 갈등도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중국의 그 인터넷 문화는 나도 아직 서투러서 자세히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대체로 문화의 운반자라고 그럽니다. 또는 문화의 주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수가 13억, 15억 이렇게 해외 가장 이렇게 되는 인구가 있고 또 그들이 이 인터넷 문화에 아주 열렬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우리한테 중국 인터넷이 좀 이렇게 혐한적이라거나 또는 편벽되다거나 또는 좀 이렇게 급진적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인터넷을 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과장되게 소개될 필요는 없다. 그 대사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글쎄,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을 내가 해가지고 주관적으로 말하는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학교 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시골 학교 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상 학교 관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사로 나가기 전까지 한 달도 학교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학교에서 살아왔어요. 그 말씀은 몸생이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대체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그런데 조금은